작업을 할 때 작업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작업을 가져오게 될 때 어떠한 이미지 포맷을 가져오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포맷은 이렇게 많은 이미지 포맷이 있는데요. 이미지 포맷을 볼 때는 여기보다는 포토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했습니다. 포토샵에서 오픈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많은 포맷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 JPG, PCX, PNG, 포토볼, 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컴퓨터 파일을 이해하기 전에 컴퓨터에 있는 압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은 아시다시피 이진수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010101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이러한 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0 몇 개, 1 몇 개로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으로 해서 이진수가 십진수로 바뀌고 이렇게 여러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압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림이 02, 000, 112 이런 것들이 있을 때 0 몇 개, 1 몇 개 이렇게 확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압축을 하게 되면 기존 것과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기존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있고 기존 것을 조금 뭉개뜨려서라도 조금 손상을 입혀서라도 훨씬 더 많이 압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이라고 하는데요. 압축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압축입니다. 압축의 반대는 무압축. 무압축과 압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다음에 압축은 또한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과 다음에 손실 압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손실 압축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찝이라고 하죠. 찝으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압축할 때와 압축을 풀었을 때가 0101이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비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실 압축은 뭘까요? 뭔가를 좀 떨어뜨려서 압축률을 확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JPG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은 조금 오류가 생겨도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죠. JPG 이미지. 그럼 JPG 이미지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 이것을 저장을 하게 되면 JPG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JPG2라고 해보죠. 저장하게 되면 압축을 물어봅니다. 이와 같이. 자, 압축 퀄리티를 로우로 떨어뜨려서 자, 그러면 12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이 save as 이번엔 똑같이 저장을 하는데 이번엔 3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3로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압축을 제로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G2 자, 427KB JPG3 압축률이 높은 것이었죠. 38KB 무려 약 10배가 더 넘는 용량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원본은 100KB였습니다. 이것을 포토샵으로 불러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JPG2입니다. 자, 원본보다 오히려 용량이 더 큰 압축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압축을 가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아주 디테일한 그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은 압축을 많이 한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 디지털 노이즈 블럭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눈에 확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런 디지털 블럭이 일어나는 이유는 압축을 하면서 옆에 그림하고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압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압축이 가능하냐면, 사람이 이미지를 볼 때 이 그림이 깨끗한 그림인지 아니면 별로 깨끗하지 않은 그림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경계선, 어떠한 경계선 부분이 뚜렷하면 거기가 뚜렷하면 이 그림은 매우 디테일한 그림이다. 그 경계선이 희미하면 별로 뚜렷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보통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 JPG 알고리즘에서는 요 디테일, 요 그림 색깔의 차가 많은 곳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만 그리고 이렇게 별로 색깔 차이가 없는 부분은 그냥 와르르 뭉겨서 그냥 비슷한 색깔로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러한 디테일한 선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선명한 그림이야 라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림에서는 그런 걸 나타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림의 디테일이 매우 복잡하고 높기 때문에 뚜렷한 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림을 줄여야 될지 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아무리 확대해도 그런 디지털 블록 노이즈는 거의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 옛날에 윈도우 XP에 깔려있던 그림 800, 600 사이즈의 그림과 또 프린팅 테스트를 위한 디테일한 그림 두 개를 같이 다양한 JPG와 또 다양한 TIF 무압축을 하는 파일 포맷인 TIF를 가지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게 실험 데이터인데요. JPG 원본이 82KB인데 압축이 0일 경우, 압축이 6일 경우, 압축이 12,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림 차이, 용량의 차이가 이렇게 높았지만, 포토샵에서 부르는 램 증가량, 지금은 잘 보기 힘든데 작업 관리자를 띄웠을 때 램이 증가하는 증가량을 봤을 때 똑같은 램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해상도가 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원본과 압축의 종류별, 또 무압축, 최종적으로 포토샵에 부른 후 램 증가량을 테스트했을 때 똑같은 램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JPG의 저장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즉 그림을 구겨서 종이를 구겨서 저장을 하는 것이고, 결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램에 부를 때는 구겨진 그림을 편 거와 똑같은 상태를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구겨진 그림이 폈다고 해서 그 구겨진 부분이 다시 깔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것은 이미 구겨진 그림입니다. 이미 압축률 1로 저장을 해서 매우 디지털 노이즈가 많이 생겨난 현재 그림인데요. 이것을 다시 맥시멈 12로 저장을 했을 때 이 그림이 다시 깨끗해지는지를 볼까요? 이번에 4라고 저장을 해보죠. 4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 자, 퀄리티는 12 맥시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12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용량은 223이네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용량을 늘려도 기존 그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 4번이고, 자, 3번을 불러보겠습니다. 3번. 자, 이게 바로 3번이죠. 그림 디지털 노이즈 많이 깨진 그림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다시 껐다가 열어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4번을 껐다가 열었는데 가보시면 디지털 노이즈가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실험에서와 같이 이미 구겨진 그림은 아무리 용량을 높여서 저장한다고 해도 구겨진 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실험을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요. 아무리 용량이 작은 그림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로드했을 때 컴퓨터에 무리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해상도가 같은 그림은 컴퓨터에 로드했을 때 똑같은 컴퓨터 사용량, 작업량, 램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JPG로 압축을 하는 것이 전혀 컴퓨터에 부담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드디스크 저장할 때만 잠시 이점이 있을 뿐 작업할 때라든지 오히려 그림의 파손 부분을 볼 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파일 포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G 파일은 써서는 안 되는 파일 포맷이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어떤 파일 포맷을 써야 될까요? 압축을 하더라도 아까 알려드렸듯이 압축의 종류 중에 비손실 압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파일에도 비손실 압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면 무압축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다음에 분명히 또 그 그림에 손상은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포토샵에서 그런 비손실 압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있는 많은 파일 포맷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JPG. 자, JPG는 손실 압축, 대표적인 손실 압축, 압축률의 정도에 따라서 그림이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손실 압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험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바로 원래 포토샵 파일인 PSD 파일. PSD 파일이 바로 포토샵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보면 많은 종류의 파일 포맷이 있는데요. 바로 PSD 파일 포맷이 포토샵 고유의 파일 포맷으로서 비손실 압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TIF 요 3D에서 많이 쓰이는 파일 포맷인데요. 이 TIF도 비손실 압축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PNG 파일 포맷. PNG 파일 포맷도 비손실 압축 포맷을 지원합니다. TIF, PNG. 그 외에 많은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별로 쓰지 않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손실 압축 포맷의 차이는 특징은 그림에 따라서 디테일의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비손실 압축 포맷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죠. 방금 이 마블 아이언맨 그림을 꺼내서 TIF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Save as TIF 저장해서 마블 아이언맨 TIF로 저장해서 저장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이미지 컴프레션, 즉 압축을 물어보고 있죠. None, 압축하지 않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as 똑같이 아이언맨 TIF인데 이번에는 컴프를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ZW 압축을 많이 쓰는데 LZW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파일 포맷의 용량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것이 원본입니다. 126KB. 자, 무압축 1.27MB. 엄청난 용량이죠. 자, 이것은 비손실 압축입니다. 747KB. 즉 이 원본 JPG 파일이 얼만큼 많이 구겨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이것은 테스트용이긴 하지만 이게 구겨진 게 TIF로 저장했다고 해서 다시 원래 살아나진 않습니다. 다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번에는 흰색으로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 Select all. 다음에 흰색. 자, 흰색으로 해서 Edit Fill. 자, 이렇게 흰색으로 된 그림을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Save as. 이번에는 그냥 화이트라고 하죠. 화이트. None.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겠습니다. 똑같이 Save as. 다음에 화이트 콤프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ZW. 자, 이 두 개의 용량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반 화이트는 1.71MB. 아이언맨과 거의 동일하죠. 용량이. 왜냐하면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축한 용량을 보십시오. 26KB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이 747KB인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이 압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압축이 되었냐면 그림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압축할 여지가 많았던 것이죠. 요거는 압축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압축이 별로 안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비손실 압축은 그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비손실 압축 코덱의 특징입니다. JPG는 그림의 종류가 아니라 압축률에 의해서 바뀐다고 본다면 비손실 압축은 그림이 디테일하면 압축이 많이 되고 그림이 디테일하면 압축이 별로 안 되고 그림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압축이 많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JPG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JPG 압축이 문제점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인 것이고요. 압축이 많이 된 그림이 이 그림이었죠. 자, 압축이 많이 된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그림이 어떻게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색깔을 돌려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돌릴 때 원본은 이렇게 색깔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이 많이 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는 색깔을 돌려도, 자, 이렇게 색깔을 돌려도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색깔을 돌리거나 또는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블러를 주거나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있는 그런 명령어를 주게 되면 압축이 많이 들어간 그림은 당장 티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색깔을 돌리거나 변조하거나 또는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압축 파일 포맷은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되면 당장에 티가 납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디테일적으로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여기도 보면 벌써 이 라인이 보이죠. 여기는 라인이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벌써 라인이 쫙쫙 직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의 그 원본 값, 그림에 대한 이미지 값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작업을 그림을 소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를 가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파일 포맷을 저장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비손실 압축 포맷이 되겠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우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의 데이터를 JPG나 TIF로 저장하지 않고 그 사진기 전용 로우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매우 용량이 큰데요. 이미지를 아무리 색깔을 돌리고 이미지 보정을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로우 데이터는 매우 용량이 큽니다. 이미지의 그림의 이미지 데이터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얼만큼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작업간에 꼭 비손실 압축 코덱을 압축 포맷을 사용해서 자기의 작업에 데이터를 절대 손실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보면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요, PNG나 PSD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JPG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JPG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화질을 좋게 하겠다고 PSD나 TIF로 저장한다고 해서 구겨진 그림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받은 파일 포맷을 변조를 하거나 색을 변화를 줬다면 다시 PSD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JPG로 저장하면 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 압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압축 포맷에는 동영상 파일 포맷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파일 포맷이 아니고 동영상 파일 포맷은 더 많은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영상 파일 포맷 역시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 무압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동영상일 경우에는 이미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1초에 30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해상도가 약 1280720 1024 7681일 경우에 1메가 정도의 메모리에 로드되는 용량을 봤을 때요 1메가 정도가 되는데 1초에 30장 즉 30메가를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이고요. 풀 HD일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높은 데이터 전송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동영상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압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압축 알고리즘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동영상에서 손실 압축, 비손실 압축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동영상은 결국 파일 포맷의 종류가 바로 압축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쓰는 것 중에 AVI라든지 MOV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압축의 종류가 아니고 파일의 종류입니다. 포맷의 종류라고 하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하고요. 압축으로 나눈다 보면은 MP4, 그다음에 MP3, MP2도 있었죠. 그거는 MPEG2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TP 파일 포맷도 있고요. 요즘 많이 쓰는 뭐 H264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여러 가지 압축 코덱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포맷과 압축 코덱, 자, 코덱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덱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파일 포맷은 말 그대로 파일 포맷입니다. 점 뒤에 붙는 확장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AVI와 MOV는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해서 AVI는 PC 전용, 즉 윈도우 전용 파일 동영상 파일 포맷, MOV는 맥킨토시 전용 동영상 파일 포맷입니다. 요 AVI 안에는 또 다른 다양한 코덱들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MP4, MP3, H264 같은 이런 코덱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MOV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VI 파일이나 MOV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됐을 때는 또는 만들 경우에는 내가 동영상을 어떤 압축 코덱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압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도 무압축이 있을까요? 네, 무압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송국 같은 데서 아주 필수적으로 편집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정도만 있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손실 압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이 역시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기억되고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손실 압축입니다. 손실 압축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동영상을 보여줘야만 실제로 초당 30프레임 정도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보다 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것은 휙휙 지나가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림의 디테일보다는 움직임 또는 잔상, 색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우리가 더 크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림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손실을 주고 압축을 해도 우리가 그 동영상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업간에는 다르겠죠. 작업간에는 비손실 압축으로 진행을 해야만 퀄리티가 유지를 하면서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비손실 압축 코덱은 뭘까요?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AVI 윈도우용 포맷에도 비손실 압축 코덱이 있고요.
MOV에도 비손실 압축 코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맥킨토시 퀵타임이 오래전부터 그래픽 작업에 사용되다 보니까 MOV 파일이 실제로 학교나 프로덕션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MOV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텐데, 애드 렌더 큐로 가서 압축 이렇게 렌더링 할 때 옵션입니다. 보시면 포맷을 할지 퀵타임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퀵타임을 하게 되면 포맷 옵션이라고 뜹니다. 포맷 옵션. 그래서 포맷 옵션을 보면 이렇게 아주 많은 포맷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H264 또는 MP4, 뭐 PNG, 소렌소 비디오 3, 타가, 언컴프레스드 비압축까지 보이는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메뉴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손실 압축 코덱, 동영상 비손실 압축 코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OK를 누르면은, 자, OK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 퀵타임 애니메이션 코덱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이 깨지지 않는 동영상을 렌더링 하게 됩니다.